네, 전 시간에 했었던 코드 잠깐 리뷰를 하고 투두 부분에서 어떻게 저희가 더 추가를 하면 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의 구조는요, 오픈 AI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채팅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사용할 초기 메시지를 리스트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딕셔너리를 저장하는 리스트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조는 무한 루프인데 사용자가 슬래시 exit이라고 특별한 단어를 입력을 하면 무한 루프가 끝나서 메인 함수가 종료가 되도록 하는 구조고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는 작성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함수가 어떤 함수를 만들었냐면 get GPT response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이 함수는 제너레이터를 리턴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값 하나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값 하나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리스판스를 전달을 받았을 때 요청을 보내고요. GPT 5.4 미니 버전을 이용해서 그 사용자의 메시지를 넣은 그런 메시지를 보냈을 때 스트리밍 방식으로 답변이 오게끔 저희가 만든 거고요. 그 답변이 이렇게 하나씩 왔을 때, 답변이 하나씩 도착을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청크라고 하는 것들을 yield, 첫 번째 청크, 두 번째 청크, 세 번째 청크, 이런 식으로 yield 하도록 만든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만들어집니다. 폼은 안에서 for in 구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너레이터가 만들어지는 구조고요. 자,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 to도를 이제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사용자의 인풋을 메시지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예요. 사용자 입력,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을 이 messages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잖아요. 우리 위에 보시면 여기에 그죠? 이 messages라고 하는 messages 리스트에 딕셔너리 형태로 딕셔너리로 append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messages 점 append 그리고 append 안에는 딕셔너리 이렇게 하자는 얘기고요. 어펜드 하실 때, 요거를 밑으로, 아예 요거 자체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버릴까요? 이렇게. 두 가지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키는 role,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거니까 유저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이 키 값은 항상 일정한 값을 써야 하죠. 그죠? 이 키 값에서 오타 있으면 안 돼요. 키값 롤, 그 다음에 키값 컨텐트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키값에서 오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롤도요. 롤도 정해져 있는 문자열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 시스템, 유저,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그런 문자열들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변수 유저 인풋이니까 사용자 입력받은 부분. 자, 그래서 메시지가 그럼 추가가 됐어요. 메시지가 추가가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GPT 요청 보내고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하시면 돼요. GPT 채팅 요청 보내고 응답을 받는다. 요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함수가 우리가 전 시간에 만들었던 함수. 그래서 그 응답을 변수를 response라고 할 거고요. response get GPT response 여기에다가 클라이언트하고요, messages 이렇게 두 개를 주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메인 시작하자마자 만들어진 변수가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messages는 마찬가지로 리스트로 만들어져 있는데 사용자의 프롬프트가 추가가 되어져 있는 리스트. 이렇게 한 거죠. 자, 얘가
그냥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는 문자열이 아니고요.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파편화된 자, 변수를 하나 먼저 선언을 할 거고요. 어떤 변수를 선언을 할 거냐면, 파편화된 답변들을, 어, 청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편화된 답변들을, 청크들을 하나로 합쳐주기 위한, 하나로 합치기 위한 문자열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할 거예요. 그 문자열 변수는 answer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합칠 거예요. 출력만 할 때에는 굳이 합칠 필요는 없으세요. 출력만 할 때는 굳이 합칠 필요는 없지만 얘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메시지스에다가 롤은 어시스턴트, 컨텐트는 답변 내용 전체가 들어가야 되죠. 맞아요? 답변 내용 전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져 있는 문자열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에는 청크들로 쪼개져 있는 답변들을 조금씩 받을 거지만 그 다음 질문을 보낼 때에는 딕셔너리를 만들어 주실 때 롤, 어시스턴트, 컨텐트 전체 답변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를 만들어 둔 거예요. 어, 어시스턴트 프롬프트를 추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전의 질문들을 기억하고 이전의 그 문맥에 맞는 답변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전 답변들을 하나로 합쳐 놓은 문자열이 있어야만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요거는 그 변수를 선언을 한 거고요. 리스판스는 제너레이터이기 때문에 제너레이터에서 하나씩 출력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출력하기 전에 우선 어, GPT가 출력하는 거죠. GPT가 출력하는 부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and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flash라고 하는 값을 true로 바꿀 겁니다. 이거는 그 출력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호출될 때 바로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출력 버퍼에 있는 내용을 지워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플러시 true라는 의미는 프린트 함수가 호출될 때 프린트 함수가 호출될 때 바로 출력하고 그 다음에 버퍼는 버퍼를 비운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그 단어가 거의 한 단어나 두 단어씩 이렇게 한두 글자씩 오잖아요. 그죠? 출력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한 글자, 두 글자씩 오니까 그거를 받을 때마다 출력하고 바로 비워버리고 출력하고 비워버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플러시라고 하는 거를 추르러 준 겁니다. 안 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 더 빠르게 그 버퍼를 비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end를 그냥 비어있는 문자열, 글자가 하나도 없는 그 비어있는 문자열로 준 이유는 답변을 옆으로 쭉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글자 하나하나마다 줄바꿈하면서 출력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줄바꿈하면서 출력하면 안 되고, 옆으로 쭉 하고 출력하면 되기 때문에, 그 줄바꿈이라고 하는 특수 문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옆으로만 출력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GPT가 출력하는 내용이다. 여기 위에 유저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GPT가 출력하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실제 답변 내용 출력하기 전에 옆으로. 요거를 먼저 출력을 해주고요. 이제 그 다음에 반복문 쓸 거예요. 네, for chunk in response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이 그 파편화된 답변들을 하나씩 반복하겠다는 뜻이에요. 파편화된 답변, 청크들을.
청크들을 반복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터레이션을 하겠다는 뜻이야, 이터레이션. 아까 우리 어떻게 꺼내는지를 말씀을 드렸었었죠. 그, 어, 청크 컨텐트라고 할까요? 변수 이름은? 어떻게 꺼냈었냐 하면, 우리 주피터 노트북의 내용을 보시면은, 청크에는 choices라는 리스트가 있었고, 그 리스트에는 인덱스 0번이 있었고요. 그 인덱스 0번에는 델타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고요. 그 델타는 다시 컨텐트라고 하는 변수 값을 가지고 있었어요. 얘가 답변, 뭐 한 글자이거나 두세 글자로 이루어진 그 파편화된 답변이에요. 그죠? 얘가 파편, 조각난, 조각난 답변이라고 할까요? 조각난 답변 일부, 답변 컨텐트의 일부분이죠. 이 일부를 그냥 바로 프린트 하시면 돼요. 프린트 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부분 이거예요. 청크 컨텐트가 널이 아니냐. 우리 널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코드는 무슨 뜻이냐면 널이 아니면 이런 뜻이에요. 널이 아니면 이런 뜻입니다. 그럼 answer에다가 플러스 append를 할 거예요. 청크 컨텐트를 append 할 거고 이거는 어, 요거를 더하기를 해주는 이유는 이 answer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문자열을 append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나중에 어디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어시스턴트 프롬프트 사용하기 위해서 나중에 어시스턴트 프롬프트를 만들 거죠. 프롬프트의 컨텐트로 사용하기 위해서 컨텐트로 사용하기 위해서고요. 출력하는 거는 앤서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조각난 컨텐트만 출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nd는 줄을 바꿔줄 필요가 없으니까 비어있는 문자열 플러시는 true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너레이터 패턴이에요. 제너레이터에서 일드 할 때마다 하나씩 가져오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그 일드한 내용 즉 일들을 통해서 리턴된 내용에서 값을 가져오고 가지고 온 값은 출력을 하겠다. 예요. 출력하기 전에 이렇게 문자를 어펜드하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출력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출력은 나, 는, 이런 식으로 출력할 거기 때문에 조각난 내용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출력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append 하는 내용은 여기 주석에도 있지만 어시스턴트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합쳐주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조각난 파편화되어져 있는 답변들을 하나씩 출력하는 부분이에요. 밑으로 줄바꿈하면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if문이 들어간 이유는 넌이 아닌 경우에만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넌이라고 하는 답변을 answer에다 붙이면 안 되고 넌이라고 하는 거를 출력하면 안 되기 때문에 if문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에 썼던 이 제너레이터에서 제일 마지막 코드를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출력된 내용 보시면 출력된 제일 끝에 none이라고 붙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none이라고 붙어 있는 이게 생겼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무조건 다 프린트를 해버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none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요거를 제거하겠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제거하겠다는 얘기가 요 조건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반복문이 끝나게 되면 컨텐츠를 가져오고 컨텐츠를 출력하고 컨텐츠를 다시 가져오고 컨텐츠를 출력하고 이렇게 해서 반복문이 끝나게 되면 answer에는 전체 답변이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들여쓰기 주의하시면 들여쓰기는 포문 끝난 위치. 포문이 끝난 위치에서 제가 프린트문을 하나 이렇게 넣을 건데 요거는 뭐 때문이냐면 줄 받고 엔터 하나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줄 받고. 그리고 중요한 코드가 뭐냐면 이 코드가 중요한 겁니다. 문맥에 맞는 거를 하기 위해서 메시지스에다가 어펜드 하겠다. 딕셔너리 어펜드 하겠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뭐를 롤. 롤은 어시스턴트. 그리고 컨텐츠. 컨텐츠는 무엇을 answer에다 다 합쳐놨잖아요. answer라고 하는 변수에다 합쳤으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걸 어펜드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제 이전 대화 내용을 저장해서 그 이후의 질문들에서 문맥에 맞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그 제너레이터 패턴 yield하는 함수 있죠. return이 아니라 yield가 사용되어져 있는 함수에서 제너레이터를 리턴하는 함수에서 그 조각들을 사용하시는 for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되는지 볼까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에러 없이 바로 실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유저 질문부터 바로 던지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뭐 나- 이렇게 먼저 해볼까요? 나는 오쌤이야 라고 먼저 해볼게요. 자, GPT가 잠시만요. 스트링 오브젝트는 초이시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 청크가 스트링이다. 잠시만요. 제가 이터레이터 잘못 만들었나요? 이 부분은 얘가 초이시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아, 제가 이렇게 했군요. 아, 일들을 이렇게 했군요. 그럼 우리가 이거 다 찾을 필요 없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위에서 제가 청크를 일드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사용하기 쉽게 청크, 초이시스, 델타, 컨텐트를 일드하겠다라고 했네요. 그죠? 어, 그러면 밑에서 또 요거를 할 필요가 없죠. 컨텐트가, 컨텐트가 하나씩 리턴되는 거잖아요. 반복문 안에서 컨텐트가 하나씩 리턴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청크를,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요렇게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렇게 쓰실 필요 없고, 이 코드 필요 없어요. 이 코드 필요 없고, 그냥 청크가 넌이 아니면,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청크가 넌이 아니면, 그러면 answer에다가 청크를 붙이겠다. 그리고 출력은 청크를 프린트하겠다. 요렇게 고쳐주시면 돼요. 더 간단해졌죠? 리스판스가 컨텐트까지 전달을 받을 거기 때문에 청크, 조각난 그 컨텐츠를 전달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게
넌만 아니면 answer에다가 append 하고 그 다음에 출력하고 이렇게 오히려 더 간단하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리턴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음. 우리가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청크까지만 딱 일들을 했느냐, 아니면 청크가 가지고 있는 초이시스가 가지고 있는 델타가 가지고 있는 컨텐트를 일드하느냐, 무엇을 일드하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사용하는 쪽이 복잡해지거나 우리는 복잡한 거는 얘한테 맡긴 거죠. 얘한테 맡기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고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수정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핵심 부분은 여기고요. 폼은 반복하면서 answer에 append하고 출력하고 answer에 append하고 출력하고.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나는 오셈이야. GPT가 요거는 너무 짧아서 그렇긴 한데 사실은 살짝 살짝 텀을 들이고 출력된 거예요. 어, 내 이름은 하고 물어봤어요. 잠깐 기다렸다가 오쌤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이전의 문맥을 기억하고 있죠. 이전의 문맥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제 이름을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답변이 좀 길게 나오게 만들어 볼게요. 2026년 미국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을 뭐 요약해 줘라고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어때요? 툭툭툭 나오죠. 이게 스트리밍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스트리밍 방식. 근데 이 답변의 내용은 실제 내용이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아직까지 얘는 이 GPT 5.4가 나온 상황에서 훈련된 텍스트들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이렇게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인터넷 검색해서 답변 가져와라라고 하게 되면 가져올 수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보죠.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숫자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죠. 자, 연표 형식으로 정리해줘라고 하는 게 1번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을 1이라고만 하고 엔터를 쳐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1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연표 형식, 위쪽에 보시면 1번이 연표 형식이었잖아요. 그 문맥을 기억하고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2024년, 2025년, 2026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콘솔 창에서 영어로 슬래시 하고서 exit이라고 하시면 프로그램은 종료가 됩니다. 네,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잘 되세요? 잘 되십니까? 그 원래 그 청크가 넘어올 때 보면 한두 글자씩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출력하는 거 보면 덩어리 해서 몇 개 안 되는 덩어리로 출력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거는 이 프린트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 버려서 그래요. 프린트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 버려서 그런 거고 일부러 속도를 좀 늦춰볼까요? 좀 더 타이핑하는 거에 가깝게 일부러 시간을 좀 더 늦춰보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저희가 추가를 할 건데요. 제일 위쪽에다 임포트 하나만 넣을게요. 타임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타임.
이 타임이라고 하는 모듈은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듈입니다. 그런 모듈이고요. 자, 이 타임 모듈을 사용해서 어디에다가 할 거냐면, 요 프린트 다음에, 요 반복문 있죠? 반복문, if문에서 프린트하죠. 자, 여기서 time.sleep. 출력을 했으면 0.5초 쉬겠다는 뜻이에요. 단위가 세컨드죠. 0.5초. 이렇게 하면 프린트한 다음에 0.5초를 쉰다는 뜻입니다. 슬립이 잠든다라는 뜻이잖아요. 잠든다. 그래서 0.5초 동안 잠들어 있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청크를 출력했으면 0.5초 있다가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서 그 다음 청크를 출력하고요. 출력했으면 다시 0.5초 있다가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 청크를 프린트하는 겁니다. 이 프린트하는 게 되게 느려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 볼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더 추가를 했어요. 이렇게 추가를 했고 아까처럼 뭐 2026년 미국, 이스라엘, 이란이죠. 이란 전쟁을 설명해줘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되게 느리죠. 이게 그 청크에 있는 글자 하나, 청크에 있는 것만큼씩만 출력하고 있는 건 중요해요. 0.5초라는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죠. 아무것도 아닌 시간인 것 같지만, 네, 이렇게 하면 상당히 긴 시간이. 너무 느리잖아요. 그죠? 네. 요 강제 종료 시킬게요. 여기서, 요 실행창에서 여기 종료 버튼 있잖아요. 종료 버튼. 강제로 종료를 시켰고, 너무 느리니까 0.01? 이거는 0.01초 쉬겠다는 얘기입니다. 0.01. 요 정도로 한번 고쳐보죠. 다시 한번 2026년 미국 이란 전쟁. 이란 전쟁. 네, 아까보다는 빠르죠. 그죠? 아까보다는 빠르게 이렇게 진행하죠. 네, 0.01초 쉬는 걸로만 하니까 또 요렇게 또 바뀝니다. 0.05초? 요런 시간은 적당하게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적당하게 바꾸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오래 쉬어버리면 이미 답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변이 오는 거를 너무 늦게 출력해주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적당하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까 0.5초는 출력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0.05초면 한 10배 정도 빨라지겠죠, 출력되는. 네, 되셨습니까? 질문 없으세요? 혹시 에러가 있거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